최소의 투자로 합격의 영광을. 안녕하세요. 턱걸이 공인중개사의 돌뿌리입니다. 오늘은 제4-2강 반사회적 법률행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10년간 7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 법률행위의 목적 중에 사회적 타당성 중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속하게 되는데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특거리 공인중개사는 합격 점수인 60점에 가깝게 해서 합격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따라서 맞출 문제는 맞춰줘야 됩니다. 거의 매년 출제하는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알아서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판례만 알아도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돌뿌리가 실어놓은 내용 강의 자료에 있는 판례 정도만 확실히 아시면은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부터는 제가 아시는 분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하시는 얘기가 제가 말이 좀 빠르다. 그리고 강의 내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강의 속도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스킵을 해가면서 필요하신 부분만 좀 들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늦다고 생각하신 분은 속도를 2배속이나 이렇게 해서 좀 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 구독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구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 돌성은 계속해서 봐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게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문자 돌뿌리, 큰 돌뿌리를 하겠습니다. 소문자 돌뿌리는 작은 돌뿌리를 하겠습니다. 큰 돌뿌리는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이고요. 작은 돌뿌리는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요. 뭐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큰 돌뿌리는 커피를 가지고 싶은 것이고요. 작은 돌뿌리는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산다는 걸 세부적으로 보면서 한번 우리가 돌성에 있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돌뿌리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 돈을 내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작은 돌뿌리는 돈을 받고 커피를 주겠죠. 이런 과정에서 앞서 봤지만 성립요건은 큰 돌뿌리와 작은 돌뿌리 당사자가 있느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큰 돌뿌리는 커피를 가지고 싶은 거죠. 작은 돌뿌리는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있는 거죠. 의사표시가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시고 한 명은 커피를 팔고 돈을 받고 두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합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립은 했습니다. 계약이. 그러면 과연 이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면요. 큰 돌뿌리하고 작은 돌뿌리 사이 당사자가 능력이 있느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목적에 확가적사가 있느냐, 확정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적법성이 있느냐, 사회적 타당성이 있느냐, 그게 다 있다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요 의사 표시에 표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죠. 그리고 하자가 없느냐,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효력 요건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큰 돌뿌리는 커피를 가져가고 작은 돌뿌리는 또 커피를 주고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은 무사히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민법 총칙, 민법 이런 사인 간의 관계를 보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뽑아놓은 것이 여기 법률 행위, 요런 행위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그래서 법률 행위의 그 정의를 얘기할 때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법률 행위라 하고, 그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립을 시켜 놓은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돌송이 왜 그렇게 흘러가느냐, 그것을 앞에서 한번 배경을 살펴봤고요. 성립 요건의 요 일반적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법률 행위 중에는 이러한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 그것이 설립 등기, 일정한 양식, 신고,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합치가 있어야 됐다. 그리고 효력 요건에도 이런 것이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간헐간청의 허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간헐간청의 허가, 이런 것이 특별히 있어야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배경 부분과 함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은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계속 설명을 해보면, 확정성에는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됐다. 가능성은 원시적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전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후를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이런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여기 6가지 총 디테일하게는 나눠진다고 했고요. 적법성에서는 적법성이란 강행규정,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 걸 말했는데, 강행규정은 다시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단속법규로 보는 거랑 효력법규로 보는 판례들이 있었죠. 그걸 좀 잘 알아두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여기 지금 3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사회적 타당성에서 나왔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중에서 사회적 타당성에 있는데, 오늘 여기 보는 반사회적 질서행위의 법률행위, 요거는 103조하고 관련이 있었고요. 이중매매는 이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적인 예인데, 얘는 단독 문제로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뽑아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중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한번 보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했고요. 여기 지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들으셔도 지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아가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례가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그 판례를 잘 알아두시면 요 지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의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부당이득 746조 불법 원인 급여로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어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법의 흐름도에서는 여기 4 법률 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중에서 오늘 반사회적 법률 행위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4-1강에서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받는 거는요, 보시면은 민법 조문을 한번 봤고요. 103조 조금 전에 봤듯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무효로 한다. 요때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동기가 불법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근데 살인 청부 계약이나 1억 도박 자금은 조금 동기가 불순하죠. 근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걸 하지 마라, 계약을 하지 마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어느 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죠. 적법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적법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규정 103조 반사회적 실수행위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동기에 불법이 있을 때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요렇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동기의 불법에 있어서 요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판례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그랬죠. 103조에 해당하냐고 본 판례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하고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이제 그거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판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1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그에게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아니라고 본 거죠. 2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가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제한을 붙인 약정, 이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3.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이것도 아니라고 봤고요. 4. 법정 직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이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5.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건저당 설정 등기를 경유한 행위, 이 판례 많이 논다고 했죠. 아니라고 봤습니다. 6.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이것도 아니라고 봤고요. 7. 매매 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치당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것도 많이 논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봤고요. 8-1도 8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실어놔 봤고요. 9번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약정, 이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10번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이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형사사건이 되면 103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면 나옵니다. 11.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매수한 행위, 이것도 아니라고 봤고요. 12.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이것도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해당한다고 본 것은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의 약정, 해당한다고 봤죠. 2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3.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경우 있다고 봤죠. 103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금 다 얘기하는 것들은. 4.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5.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6.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약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를 소송 당사자로부터 송소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다 103조에 해당하고요. 7.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한 이자 약정. 8.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있다고 본 거죠. 9. 각종 첩계약 및 자유권 제한 행위. 그 안의 내용을 보면요.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 독신 약관, 부척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 등이 있고요. 9-1.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녀에게 한 증여. 다 103조에 지금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10.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선불금 약정. 1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의 약정. 아까 민사사건하고 구분하셔야 되고요. 12.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13.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13-1.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다 무효가 되는 거죠. 103조에 해당합니다. 14.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14-1.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죄송합니다. 금원을 교부받기로 한 약정. 15.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이거 다 103조로 무효에 해당됩니다. 저 돌뿌리가 이제 이것만 알자는 이런 것에서 지금 판례가 지금 한 20여 개,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요. 다 아시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103조가 아닌 것만이라도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좀 다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27회 기출 A형 41번 문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돌뿌리는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돼 불가한 법률행위.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요. 무효는 아닙니다. 2번 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이것도 아니라고 했죠. 리얼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이게 이중매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리얼은 그렇기 때문에 103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얼만 답이 되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기억은 취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니은 디귿은 103조가 아니라고 했고요. 리얼은 103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해설 부분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봅니다. 문제 2번 2015년 제26회 기출 A형 44번 문제였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로 무효에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는 아니라고 했죠.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계한 보험은 맞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민사소송 아니라고 했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맞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 리얼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기억 디귿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니은 리얼은
맞다고 했죠.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판례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많이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 여기 올려두신 내용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제25회 기출 A형 47번 문제였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아닌 거에 X를 치고 간댔죠. 과도하게 중한 위약권 약정. 돌뿌리는 이거 문제를 볼 때 잘 몰랐기 때문에 세모를 쳤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아가 있죠. 동그라미 맞죠. 반사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도박자금 무효죠.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무효. 동그라미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돌풀이가 문제 풀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세모로 했고요. 공무원이 직무집행 맞다고 했고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1, 2번 해당되죠. 무효. 3, 4번 무효 해당됩니다. 5번이 유효가 되는 거죠. 면할 목적은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년 제24회 기출 A형 49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아닌 거에 X 치고 들어가죠. 1번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무효라고 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불륜관계를 종료 해전 요건 내연이야기 한 무효라고 했고요. 돌뿌리가 풀 당시에는 몰라서 세모를 쳤습니다. 수정자가 배임에게 적극 가담을 체결한 증여계약 이게 바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4번 전원의 합의 중간 생략 등기 이것은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게 단속 복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했습니다. 위법이 아니죠. 유효하다고 했죠. 5번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고요. 1, 2번 무효라고 했죠. 해당됩니다. 3번 해당이 되죠. 4번 적법성에서의 여기 중간생략 금지 규정은 단속 복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5번은 103조에 해당돼서 무효이다. 2011년 제22회 기출 A형 45번 문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X를 치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억, 범죄 행위로 조성된 피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차. 요거 세모. 돌뿌리가 풀 때는 몰랐기 때문에 세모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니은 피상속인 제3자에게 매각 사실을 알고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이 적극 기방하여 흩어질 매수한행위 요거 103조에 해당됐죠. 강제집행 면할 아니라고 했고요. 양도세대 회피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혹시라도 이렇게 풀렸다고 보신다면 지금 뒷건 예열은 확실히 아닌데 지금 기역, 니은 니은은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면 세모 이 부분이 X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 모르는 경우에 풀 경우에 이것도 세모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죠. 니은까지 세모면 그냥 넘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해설을 보면요. 기역은 유효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니은은 무효 103조에 해당됩니다. 뒷근 일열은 유효 103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년 제21회 기출 A형 48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해당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않기로 한 약정,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2번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이것도 해당되죠. 돌뿌리가 풀 때는 몰랐기 때문에 세모를 쳤고요. 3번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대고 교문 교부 해당됩니다. 노론빚인 줄 알면서 해당됩니다. 자신이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 유지한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제하는 약정 이거는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1, 2번 103조에 해당되고요. 3, 4번 해당되죠.
5번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이유는 앞에 그 판례가 다 나와 있고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9년 제20회 기출 A형 64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닌 거에 X치고요. 무가 건물의 임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문제는 여기서 딱 접고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1번 유효한 거죠. 아닌 거에 해당되고요. 2, 3, 4, 5번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103조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살펴봤는데요. 문제가 7문제 나왔지만 판례만 알면 수월하게 풀리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판례를 확실히 좀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무슨 돌풀이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이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